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급락 후 변동성의 시간을 갖던 우리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 찾기 모드로 들어가는 걸까요? 큰 변동성 없이 하루 종일 양시장이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양시장 양봉 마감 예상되고 있는 수요일장 포인트 3개로 오늘 장 바로 정리해보죠. 자, 포인트 1, 수급, 유가, 금리 안정에 따른 차분함이 되겠습니다. 레버리지 단일 상품 열풍에 따라 꼬여 있었던 수급이 풀리기 시작하고 미국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유가와 금리가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니 성장주인 AI, 테크 산업에 대해선 의구심보다 기대감 쪽으로 무게가 더 쏠릴 수밖에 없는 하루. 무엇보다 전자니스를 향한 쏠림 시장이 아닌 전체 종목수 중 상승 종목수 비중이 74%에 육박하는, 그리고 동시에 환율이 1,420원대로 떨어지는, 고로 외국인의 거래소 매수가 1조 원 넘게 잡힐 수 있는 모처럼 삼박자가 아주 훌륭하게 맞아떨어지는 시장, 반등의 기운을 한껏 뽐내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포인트 2.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시장 참 갈 길이 멀죠. 밤사이 미증시는 다우,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미증시를 보고 있노라니, 우리 시장만 꼬여버린 수급에 이렇게 철저히 소외되는 건가? 급감한 신용융자와 거래대금을 보고 있노라니 9,600포인트를 견인했던 개인분들의 빈자리가 썩썩하게 느껴지던 찰나 나오고 있는 오늘의 건강한 동반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심지어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크로가 안정을 찾고 털어야 하는 신용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했으니 이제는 우리도 미증시 최고치 경신의 뒤를 따라 연동되는 흐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변곡점은 어제장 코스피가 오후 들어 소화해야 될 물량을 다 소화하고 들어 올린 그 순간부터였을까요? 오늘장 코스피 종가가 21선을 딱 맞고 아래에서 끝날지 아니면 이 21선을 뚫어내는 힘을 보여줄지 남은 30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3. 골드만삭스의 8개의 답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IB 골드만삭스, 이 한국 메모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8가지 의문에 체계적인 답변을 내놨는데요. 첫째, HBM 가격은 내년 2배가 될 것. 둘째, LTA 조항은 공급자 측면에서 유리한 방향성을 형성할 것. 셋째, 업계 재고는 여전히 건전한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넷째, 낸드 시장의 수급은 역전되지 않을 것. 다섯째, 주주 환원 규모는 시장 예상보다 아주 클 것. 여섯째, ADR 프리미엄 단기 지속될 것. 일곱 번째, 2분기 실적이 예상 밑돌았던 건 일회성 요인 때문. 그리고 여덟 번째, CXMT의 상장 영향은 중국 내수에 국한될 것이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급등했던 전자닉스에 대한 의구심 8가지를 아주 상세하고 자신감 있게 풀어낸 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PR 지금 몇 배죠? 4배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 의구심을 세세하게 풀어낸 모습. 그럼에도 여전히 전자닉스의 반등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충분히 60만 전자, 430만 닉스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 건강한 반등장에서 우리가 한번 또 이 대목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6,674포인트가 고점으로 확인되고 있는 오늘장. 일단 고점은 오늘 오전장에서 나왔는데 남은 30분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들어 올리는 힘을 보여줄지 21선 뚫어내면서 마감할지 여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의 상승, SK하이닉스는 6% 정도 오르고 오늘 무엇보다 빅4 종목 안에서는 삼성전기의 탄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급락하느라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던 부분을 미리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 탓일까요? 아니면 MLCC 가격이 이제 3분기 인상분이 추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일까요?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LG이노텍까지 오늘 동반 급등, 두 자릿수 상승률 시현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32 종목 모두 다 견조한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엔진 쪽도 강하고 전력 쪽도 강하면서 밤사이 미증시, AI 인프라 쪽이 일제히 강했던 흐름과 연동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살짝씩 수급 공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확인되고 있죠. 에코프로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급락때 선전했던 파마 리서치도 소폭이긴 하지만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상승하고 있는 모습. 오늘 확실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힘을 내니 반도체 소부장 쪽도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금 799선 지나가면서 800선 회복 시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중 고점 마찬가지로 오전장에서 확인이 됐네요.
대장 직후 803포인트를 회복했는데 지금도 799선이니 그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들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1조 4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선물 시장에서는 3,8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현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선물 시장에서는 모두 매수 포지션 구축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 기관 동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 홀로 오롯이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코스닥에서 3,8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반면 지금 거래소에서 개인 1조 2천억 원 넘게 반등장에서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처럼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금리도 안정을 되찾고 있고 꼬였던 수급도 서서히 안정을 찾으면서 풀려나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남은 3분기를 위해서 어떤 최선의 전략을 모색해보면 좋을지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파이널콜이 함께합니다. 네, 파이널콜로 오늘 장 정리해봅니다.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센터 이화진 차장, 그리고 에코리서치랩 황주명 대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현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빡빡한 빨간 물결을 보니 기분에 안도감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3.3% 상승 24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폭을 확대했네요. 7% 급등 170만 원 선 돌파 목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3개의 종목입니다.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이 잔잔하게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 무엇보다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15% 급등, 마찬가지로 LG이노텍도 두 자릿수 상승률 시연 중에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삼성생명, 삼성물산 동반해서 5에서 7%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대비해서도 아웃퍼폼하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 모아서 확인해 보시죠. 두산퓨얼셀, 지금 독일에서 수주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22% 급등하면서 그동안의 하한가를 딛고 반등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오리엔트바이오, 광전자, 그리고 풍산, 삼성전기, 코리아서키트, 선도전기, LG이노텍, STX 엔진이 상승률 상단에 자리하면서 AI 인프라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의 강한 시세 포착되고 있고 한화솔루션도 밤사이 미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 여전히 견조했죠. 그 안에서도 오늘 태양광주에서 대장주 역할 한화솔루션이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 좀 모아서 보시면은요. 테마주 성격의 비비안이 9.7% 하락, 카카오페이가 4.4% 내림세, 크래프톤도 4%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에스텍스 그린로지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해운주가 하락, NX, 대구백화점이 각각 4에서 3%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에서의 질문, GS건설 향해 보겠습니다.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 AIDC 사업 기대감에 GS건설이 아주 대장주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은 어땠죠? 대규모 대손 비용 반영되면서 실적이 좀 크게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당기 순이익은 또 흑자 전환을 했고 신규 수주액이 무려 60% 이상 폭증이란 기대감은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GS건설을 향해서 꾸준히 외인기관 동반 수급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의미 있는 외인기관의 수급이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이화진 차장님. 어제 이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였고 GS건설도 사실 그동안 이제 오늘 이제 대선 충당금을 1,000억 원 이상 쌓았다라는 거는 이제 대다수의 이제 여러 건설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건설이나 주택 쪽 그동안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었죠. 사실 금리도 계속 꾸준히 고금리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원가율 개선에 따른 빅베스가 이번에 시행이 됐고 대우건설도 아마 지난 4분기에 빅베스를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 크게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설주도 올해 상반기 때 원전 관련 이슈도 부각되어 왔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신규 수주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SK나 그리고 GS건설 그리고 이제 네이버까지 대략 한 2030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10기가와트 이상의 이제 수주 기대감이 어제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GS건설도 좀 남아 있는 만큼 추후에 이제 GS건설도 실제로 이런 AI 데이터 센터의 수주까지 받게 되면은 대략 한 10조 가량의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부분의 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AI 데이터 센터로 가고 있는 만큼 그동안 레퍼런스가 있었던 DLENC, 삼성 E&A, 그 현대건설 그리고 이제 GS건설까지 아마 AI 데이터 센터 건설 향에 대한 그 이슈들이 아마 당분간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도 대장주는 GS건설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삼성 E&A나 현대건설 쪽을 좀 보십니까? 사실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만 보게 될 거라면 오히려 이제 GS건설도 있긴 하겠지만은 삼성 E&A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팹 프로젝트에 따른 결국에는 캡티브 계열사에 대한 수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자의 공장은 다 여기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삼성 E&A가 네. 좀 가져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대부분 팹의 건설 기간을 다 단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삼성 E&A가 전 탑픽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현대건설과 DLENC가 원전과 관련된 대형 원전 이슈까지 또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건설과 DLENC도 충분히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들, 대형 건설주들 지금 예쁜 양봉을 좀 연이어서 한 5거래일 연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탄력도가 코스피보다는 아쉽지만 그래도 4거래일 연속 꾸준하게 올라와주고 있는 코스닥 800포인트 회복하면서 마감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3.5%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살짝 둔화가 됐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지금 보합권에서 머물러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BM은 하락 전환했고요. 리노공업, 원익 IPS 모두 빨간불, 주성 엔지니어링은 강합니다. 5.6% 급등. 에이벨바이오도 탄력도 측면에서는 아쉽죠. 0.62%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3.7% 강세. 오늘 로봇주가 또 쉬어가나 싶었지만은 원익홀딩스를 중심으로 또 갑자기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볼까요? 코스닥에서 자금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모아봅니다. 대한광통신이 18% 급등. 확실히 미증시에서 광통신, 광모듈 쪽의 강세가 나타날 때 거래대금이 가장 국내 증시에서 많이 쏠리는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D&D 파마텍 18% 오늘 급락하고 있고 코오롱티슈즈는 반면 18% 급등, 제주반도체가 8.5% 강세, 코스모 로보틱스가 5.6%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성호전자가 또 통신 장비 쪽에 모멘텀 받아가면서 13% 가까이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은 코스피에서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기를 향해 보겠습니다. 219만 원에서 88만 원대까지 추락했던 삼성전기. 꼬였던 수급이 풀리기 시작하니 반영하지 못했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후한 점수가 반영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3분기 MLCC 가격 추가 상승 여지 기대분도 뒤늦게 더 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지금 변동성이 한 달 새 60%에 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PER을 보면 또 100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AI 수요 둔화 우려감이 살짝만 형성돼도 조정폭이 좀 무섭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또 이제 우려도 형성이 된 것 같은데 황 대표님, 삼성전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삼성전기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고요. 100만 원 이하는 합리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100만 싶습니다. 원 이하가 올까요? 네, 일단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가 시장이 어려울 때 코스피가 50% 구간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25%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만 힘들면 너무 어렵다. 조금만 더 좋으면 너무 좋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지금은 어떠한 박스권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가 삼성전기를 접근할 때 감당 가능한 수준의 가격대를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간적 매매로까지 구분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일단 MLCC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시장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MLCC는 우리가 수도 간에 비교를 하게 되면 물의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전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노이즈도 제거가 될 수 있고요. 안정적인 전력의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도화된 기술에서는 꼭 필요한 제품이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다라고 적층 세라믹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지금 AI라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전압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AI 시장이 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AI 시장은 저는 더욱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피지컬 AI도 있고요. 로봇 시장도 있고요. 계속해서 확대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전기차의 시장이 지금 많이 주춤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의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관점이라 봤을 때 MLCC 수요는 증가가 된다. 그럼 밸류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전고점 200만 원 돌파도 낮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왜 박스 매매를 하자라고 그러냐면 이제 코스닥으로 좀 배분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제가 7월 말부터 8월 초중순에서는 자금에 대한 배분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주도주 섹터들이 조금은 분산되는 효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딱 기준으로 잡을 때 아까 이제 100만 원 혹은 110만 원 언더 정도부터는 매수를 한다.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지금 낮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다가 약간은 내려왔을 때 기회를 포착하는 매매. 왜?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매매가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 대표님의 답변을 들으니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지금의 시장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빈집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시기이니 낙폭 과대주를 더 주목해 보는 것이 좋겠다. 100만 원 이하에서 110만 원 이하에서 삼성전기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감 전에 특징 섹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를 여쭤볼까, 통신 장비 쪽을 여쭤볼까 하다가 네. 통신 장비 쪽으로 가보죠. 일단 대한광통신도 거래대금 1위고 지금 AI 인프라 수요에 따라 강력한 수요가 전망되고 있는 게 또 광 모듈이지 않습니까? 국내 이 광 모듈 업체들, 통신 장비 업체들의 순환매 계속 이어질까요? 뭐 그동안 사실 상반기 때는 뭐 내러티브 수준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물론 이제 RF 머티리얼스도 이제 루멘텀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던 이제 레퍼런스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밤에 나왔던 이제 중국용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 이제 관련 이제 광 트랜시버 이제 관련 규제 이슈가 미국 FCC에서 이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사실 오늘 중국의 이제 중주 이너라이트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이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맞았다가 조금씩 반등하는 이제 모양새가 나올 텐데 워낙 지금 미국과 중국에 관련해서 광 트랜시버뿐만 아니라 뭐 라우터나 뭐 드론이나 대다수의 지금 성장 섹터 쪽에 대한 규제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너라이트가 이제 그동안 전 세계 글로벌 점유율이 거의 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한 90%에 달하다 보니까 특히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워낙 많은 이제 그 물량들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검토가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제 강 트랜시버를 루멘텀이나 코이런트 쪽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오늘 RF 머티리얼스가 주가가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왔을 때 이제는 이제 그 트랜시버나 강섬유나 이제 CPU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반기에 있었던 내러티브와 관련된 테마주라는 흐름보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펀더멘털로 증명될 수 있는 종목들로 차별화가 좀 될 수 있다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이제 미국 FCC 쪽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엔비디아도 계속 꾸준하게 이 CPU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새로운 이제 주도주에 대한 전환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신 장비 쪽에 진단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또 강했던 쪽 HD현대 마린엔진을 필두로 조선엔진 쪽이 강했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 초호황을 노리고 있지만 전자닉스 쏠림 수급 때문에 그동안 지수 급락 때문에 주가 반토막이 난 기현상을 보였던 엔진주였는데요. 뭐 지금 AI 모멘텀도 붙었겠다.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 군함 해외 건조 허용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엔진주의 주가 상단 지금 들어가도 우리가 충분히 호사를 누려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종목 중에서 원래 우리 실적 3대장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산, 그다음에 조선, 그리고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워낙 앞서서 시총이 올라가다 보고 또 그다음에 실적이 좋다 보니까 나머지 두 개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글로벌 기업들로서 이제 굉장히 많이 두각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조선입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시장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HD 엔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차트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래서 지금 자리 저는 메리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엔전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장보다는 조금씩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우상향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윙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질문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진 차장님, 오늘의 알테오젠 상승 조금 탄력도는 아쉬운 것 같아요. 호재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뭐 아직까지 여러 모멘텀은 좀 남아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비공개된 계약 상대방은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그동안 이제 전태현 대표가 예전에 이제 코스닥 30주년 행사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 한 4건의 이제 기수 이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상반기 때는 바이오젠도 있었고 GSK 그리고 오늘까지 합쳐서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이 좀 한 건이 전 남았다라고 봤을 때 모멘텀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머크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제로 이제 키투르다 큐렉스가 대략 한 4.6억 부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컨센보다 굉장히 좀 크게 나왔던 만큼 뭐 대부분 이제 사실 알테오젠이 실적 발표가 거의 한 8월 막바지에 좀 발표를 하는 만큼 이번 아마 판매 마일스톤이 적용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5천억이 넘는 정도의 이제 판매 전체 이제 매출에서 어느 정도 일부 이제 로열티에 따라서 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좀 보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관련된 이슈와 함께 8월이 되면 최근에 영국과 네덜란드 특허 이슈가 끝났죠. 아마 조만간 독일 관련 이슈도 작년 1년 전에 그 특허 이슈가 있었던 것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은 일단은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까지 확인해봤고요. 3시 21분 1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확실히 유가와 금리가 안정을 찾고 미증시가 AI발 훈풍 속에 사상 최고치 경신에 성공을 하니 이와 연동되고 있는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다행히 꼬였던 수급이 좀 풀리는 조짐을 보이자 코스피가 4.4% 급등 6,640포인트에서 와 지금 예상 체결지수 조금 더 상승폭 확대했네요.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안정된 환율 속에 외인의 매집이 강하게 잡혔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2.4% 상승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799선 마감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황 대표님, 오늘 코스닥에서 로봇주의 힘 또 마감 들어서 다시 좀 세게 나왔거든요. 원익홀딩스를 필두로 좀 전반적인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모습. 코스닥 로봇주도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나요? 저는 로봇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앞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라는 단어까지도 많은 업체들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뭐 의료기기에 AI를 집어넣게 되면 우리 피지컬 AI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에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협동 로봇, 그 다음에 인간과 비슷하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로봇이 들어왔을 때 과연 현재 상황에서 생산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떠한 바로 미터를 좀 보여준 것은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본격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는 진짜로 사업이 된다라고 어떤 명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국산 로봇을 갖고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건지 아니면 생산성을 수 있는 체인점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정말 사람을 닮아서 진행하는 로봇들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빵에 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피자 치킨 튀기는 로봇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요즘에 핫하게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산성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적인 관점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예전에는 어떤 하나의 쇼룸 뭐 이런 쪽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하나씩 완성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성이 받쳐줄 수 있는 로봇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치의 바로미터를 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원익홀딩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손을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대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 뭐 현대모백스라든지 뭐 IT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떠한 생산성과 연결성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주목해 보신다면 특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로봇 기업들, 대기업과 연결된 로봇 기업들은 좀 주목해 보신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또 상승을 한번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 10일입니다. 보급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대에 2천만 원대에 육박하는 중국의 유니트리 전 세계 로봇 시장 1위 점유율이거든요. 이 유니트리가 8월 10일 날 상장하니까 이에 따른 훈풍이 계속 코스닥에도 이어질지 여부 주목해 보시죠. 자, SK 하이닉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가에서 아주 파격적인 전망을 해놨습니다. 하이닉스 ADR이 320달러를 갈 것이다 라는 진단에 밤사이 ADR도 환호를 했고 오늘 확실히 전자보다 탄력적인 모습 보여줬거든요. 320달러 갈까요? 뭐 아마 이번에 뭐 SK 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와 관련한 뭐 메모리 수요에 대한 뭐 우려들은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뭐 오늘 아침에 AMD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스페이스X에 대한 뭐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강하게 얘기했죠. 네. 아마 결국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결국 이제 XAI의 이제 콜러서스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이제 캐펙스 투자를 더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LTA 계약들 뭐 여러 가지 우려들도 나오긴 있지만은 적어도 3년, 4년 정도 수준의 LTA에 대한 구속력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CXN2에 대한 뭐 경쟁 구도도 계속 꾸준히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있지만은 거기도 뭐 내년 연말 정도 수준 되면은 한 60만 장 수준인데 하이닉스도 대략 한 70만 장 수준까지 가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율이죠. 수율 자체가 지금 어차피 캐파 그 점유율 자체가 뭐 CXMT가 20%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매출에 대한 점유율 자체는 7%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장기적으로 뭐 위협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 당장으로는 주주하는 정책이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원하는 좀 구조라고 봤을 때 뭐 액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사주 매입도 뭐 100조 가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어제부터 이제 노사와 관련된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좀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까지 주저하는 정책이 올해까지 3개년 이제 그 주저하는 정책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강도 높은 발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나 특히 ADR 상장과 관련된 모멘텀이 추가로 붙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ADR 상장에 따른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준명 대표님께 전력 전선 쪽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키워드는 전력이다, 전선이다 강조해 주셨던 황 대표님. 오늘 뭐 효성중공업을 필두로 대원전선이라든지 세명전기, 대한전선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시세를 강하게 뿜어냈습니다. 확실히 전력 쪽은 AI의 키워드가 맞는데 그동안 전자닉스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가장 좀 소외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반등의 서막 올라온 걸까요? 네, 저는 반등의 소막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자산 배분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기업들이 워낙 자금을 많이 폭풍처럼 빨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 배분 효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식은 상식선상에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결국 AI가 진행이 되고 로봇이 진행이 되고 무엇이 진행이 되더라도 전력과 인프라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장주로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LX 일렉트릭 관련된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랑 짝꿍 보자라고 짝꿍 매칭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빠르게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BHI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 보시는 것이 결국은 앞으로 실적에서는 계속해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전문가 집단들한테 물어봅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받을 직장은 무엇이냐 했을 때 플럼범, 수리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전력 인프라를 관리하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커명 SMR이라는 미증시 원전주도 최근 들어서 뉴스케일 파워도 꾸준하게 좀 반등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산퓨얼셀 한번 질문 들어가 볼까요? 하한가도 갔던 이 종목이 오늘은 독일의 수출을 좀 크게 했다라는 소식 속에 창사 이래 최대 해외 수출이라고 하네요. 장중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22%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그동안 두산퓨얼셀과 SK 이터니스 같은 회사들은 유가와 이 정도 좀 연계되면서 좀 반대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왔다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왔던 리빌리언 이제 계약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블룸에너지발 관련과 조금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라 보고 있는데 아마 이제 SOFC도 여러 이제 AI 데이터 센터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이번 달에도 이제 AI 뭐 특별법 전력 관련된 특별법 이슈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AI 데이터 센터 아까 GS 건설 얘기했다시피 SK 이터니스와 두산퓨얼셀도 아마 하반기쯤에는 이제 빅테크 업체들 간의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둘씩 나올 수 있는 계약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대부분 뭐 SMR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SOFC가 아주 단기적으로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력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산퓨얼셀은 오늘의 시작으로 아마 추가적인 공급 계약들이 하반기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퓨얼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시장 모처럼 기분 좋은 잔잔하게 변동성 크지 않았던 반등장이 함께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6,620포인트까지 회복하면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은 왜 이렇게 못 드러내죠?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799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 형성되어 있는데요. 코스닥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 예상,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모처럼 1조 5천억 원 규모의 거래소 매수가 유입됐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은 질세라 코스피가 강하게 달려나갔습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불을 켠 가운데 코스피의 상승폭이 더 컸던 오늘장이죠. 장 초반 매수 사이드가 발동이 됐고요. 반도체 투톱뿐 아니라 오늘은 다양한 종목들로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거래소에 외인의 조단위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수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어제는 중국발 우려가 부각받으면서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했었죠. 오늘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나란히 상승불 켰는데요. 삼성전자는 ZHBM을 공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모았고요. 하이닉스는요, 간밤 ADR의 급등 훈풍과 함께 월가의 투자 의견 강하게 부각받으며 주가 끌어올렸습니다. 다수의 글로벌 IB들이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ADR에 대해서 $320까지 목표가가 나왔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하이닉스 본주의 목표가 30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3분기 D램의 평균 판매 가격은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올라올 걸로 전망했고요.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에 힘입어서 하이닉스는 슈퍼사이클 수준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장 하이닉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반도체 투톱의 주가 일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종목 일중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뒷심이 약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2.5% 상승하면서 24만 6천 원으로 마감했고요. 하이닉스는 더 큰 폭의 상승을 시연 5.77% 상승하면서 166만 8천 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투톱뿐 아니라요, 기판주도 달려나갔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동반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죠. 카메라 모듈 부문에 테슬라양 공급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기판 부문에서도 장밋빛 미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요, 반도체 기판의 공급 부족은 더 심화될 거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꾸준히 오를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2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기판 산업의 성장을 증명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일본 기업 2위 되는 호실적도 오늘장 부각을 받고 있죠. 기판 산업의 초호황은요, 최소 2028년까지, 내후년까지 지속될 걸로 전망했고요. 그 근거로는 공급 증가는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본 거죠. 오늘장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던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주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일제히 강했습니다. 상승폭이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14% 상승을 시현했고요. 이렇게 장중 내내 강한 상승을 유지해줬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섹터 보시죠. 전력기기입니다. 한동안 긴 조정을 받았던 전력기기 섹터. 오늘은 대표 3사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실적 발표 후 섹터 투자 전략을 제시했고요. 중저압 전력기기 시장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2분기 실적 리뷰를 통해서 또 한 번 북미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고요. 수주와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저압 전력기기에 주목하는 이유로요. 양산형 제품 중심이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또 오늘장 3사 안에서도요, 효성중공업이 가장 크게 올랐죠. 다수 증권가들이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과 유한타증권은 목표가 500만 원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익 체력이 오히려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데 주목했고요. 미국 중심의 고마진 프로젝트의 수주 확대를 전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형 수주는 여전히 견조하다. 또 수주 가이던스는 더 상향되고 있다라는 점이 섹터 전반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전력 관련주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정말 10% 이상의 강세를 이렇게 시현했습니다. 효성중공업 12.4% 상승, 또 대한전선도 11.5% 올랐고요.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설비주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불 켜낸 오늘 장인데요. 또 이 안에서도 LS 지주사들도 9.4% 상승, 산일전기, 일지전기 이렇게 전선 관련주들도 강한 상승 보인 오늘 장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섹터 보시죠. 건설입니다. 건설주도요, 대형주 중심으로 훈풍을 받아갔죠.
최근에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져 있던 건설주인데요. 대형주들이 연이어 실적을 발표하면서 수익성 개선세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우건설은요, 이례적으로 연간 수주 가이던스를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의 18조에서 27조 원으로 무려 50%나 상향을 한 건데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해외 원전을 포함한 신규 수주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원전 모멘텀이 대형 건설주 중심으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건설주 전반의 주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현대건설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8.4% 상승, 또 GS건설도 8% 이상 올랐고요. 삼성물산과 DLENC, 대우건설 이렇게 대형주 전반이 일제히 상승불을 켰습니다. 다음은 양지수 마감 현황도 살펴보시죠.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함께 웃었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장중 한때 6,674선까지 올랐고요. 장 후반까지 3.76%의 상승을 시현하면서 6,598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이 800선 지킬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이렇게 일중으로 보시면요. 장중 800선 넘어서기도 했지만 현재는 2.4% 상승하면서 799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양시장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거래소의 외인의 조단위 매수가 반가웠는데요.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할지 이어지는 분석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수요일장 마감 시장이었습니다.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위재원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1,420원대까지 좀 떨어졌네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 마감가 대비 5.6원 하락한 1,424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환율은 대체로 최근 며칠간 흐름과 동일하게 1,420원과 1,430원 사이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될 것이란 기대감과 동시에 국내 증시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위험선호 심리는 회복됐지만 동시에 환율 저점 인식에 따른 달러 저가 매수세가 환율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환율은 1,431원 고점에서 오전 중 한때 1,42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주가 반등한 흐름을 이어받아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 국내 주식을 순매수를 했고 이에 따라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은 영향입니다. 다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와 내국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환전 수요가 1,42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 환전 수요 같은 경우 지난 7월부터 누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약 7조 원 규모로 순매수했는데 연초 추세에 비하면 최근 다시 해외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달러 매수가 환율 하단을 지지하는 가운데 상단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엔화 약세를 지목하며 원화의 변동성도 과도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이 엔화와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의 과도한 약세 흐름을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일방향 쏠림보다 방향성 고민이 깊어지며 상하단이 제한된 움직임이 연일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ISM과 S&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PMI가 발표됩니다. 다만 서비스 PMI보다는 이번 주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이번 주 후반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나온 구인직 보고서를 보더라도 고용시장에 뚜렷한 냉각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유가가 빠르게 하락한 만큼 금리시장과 외환시장도 이에 맞춰 다시 방향성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위재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